여러분들은 취미에 미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SUB 보이는 라디오 내가 미치도록 사랑한 취미는 매회 서울대학교 동아리에서 고인물 두 분을 모셔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로 미취미가 마지막 회차를 맞이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경모 씨는 이제 저희 SUB 들어오고 나서 이번 네. 라디오가 처음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죠. 네, 처음 소감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난 학기 SUB를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네. 그때 보이는 라디오 기획안으로 미취미의 초안을 작성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신기하고 뿌듯하네요. 저는 이번 프로그램이 이제 SUB 들어오고 두 번째로 맞는 프로그램인데 아, 이렇게 무사히 3회차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무사히. 자, 이제 그러면 이번 회차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세 번째 회차의 주제는 러닝입니다. 네. 수아 씨는 평소에 운동을 좀 하시나요? 저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자신 있게. 있는데요. 안 합니다. 네, 저 안 해요. 했었는데. 아니요, 그냥 안 해요. 했었는데. 안 합니다. 안 하시구나. 그럼 경모 씨는 운동을 조금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뭐 러닝을 좀 즐겨 합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저는 운동에 살고 운동에 죽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요. 네, 안 보이나요? 넘어가죠. 네, 게스트분들 기다리시니까 이제 저희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희 러닝 동아리 달리샤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상엽 그리고 박규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육과 석사 2학번이고 이제 졸업 이번 했습니다. 졸업한 박규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문대학 철학과 이상엽 교수이고 작년에 부임했습니다. 오, 네, 달리샤가 놀라운 점이 교수님도 회원으로 계신다는 게 참 월클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다 달리샤 서울대학교 러닝 동아리 달리샤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동아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달리자는 이제 서울대학교 중앙동아리 소속이고 수요일과 이제 주말 토일 중에 네. 정기적 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상시 공부하는데 모집인가요? 체력이 네. 중요하죠. 상시 모집합니다. 수아 씨도 그럼 이제 관심이 생기나요? 달리기예요? 아니요, 네. 아직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관심도 똑같은데요. 촬영이 끝나면 생각이 바뀌어 있기를 빕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은 러닝을 원래 하고 계셔서 달리샤라는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달리샤를 들어가게 되면서 러닝에 대해서 조금 아시게 된 건가요? 어떤 계기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러닝이 취미인데 이제 네. 입학하면서 이제 선배들이 너 동아리 가보라고 한번 러닝 좋아하니까 네. 네.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입학이면 학부생 입학을 말씀하신 건가요? 석사입니다. 석사. 석사로 서울대 네. 처음 들어오셨고 들어오자마자 달리샤를 또 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러닝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러닝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러닝을 좀 시작한 계기가 좀 있는데 네. 제가 몸무게가 원래 한 110kg였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몇 살 때였죠 혹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110kg가 돼서 군대를 갔는데 네. 그 군대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맨날 뛰다 보니까 그렇죠. 한 세 달 만에 40kg 빠진 거예요. 3달 만에요? 네. 그래서 인간 승리인데요, 거의. 네. 오. 군대에서 수아 씨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뜀걸음이라는 걸 시키거든요. 네. 그냥 러닝이에요. 뜀걸음을 매일매일 시키는데 뜀걸음 하면서 러닝에 취미가 좀 생기신 건가요? 그러면? 러닝하면서 변하는 네. 저의 아, 외모를 보면서 오. 네. 이거 좋다. 이만한 성형이 또 없다. 네. 오. 다이어트가 최고의 네. 성형이다. 그걸 느끼면서 러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강제로 뛰긴 한 건데 나중에는 취미가 돼서 그냥 혼자서 저녁에도 뛰고 그러신 건가요? 요새도 맨날 퇴근하고 네. 맨날 뛰고 있습니다. 오. 아. 3개월 만에 40kg라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그렇죠. 살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상시 모집합니다. 분들이군요. 네, 약간 설득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수아 씨. 아니요, 아직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상엽 선생님께서는 러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건 건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 네. 네. 박사 과정 한 6년 차였던 것 같거든요. 네. 5년 차, 6년 아. 차. 그때 막 한창 논문 쓸 때 워낙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네. 몸이 여기저기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네. 그래서 그때 저기 의사가 운동만을 시작하라 그래서 아,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특별히 러닝을 하라고 말한 건 아니고 네, 운동을 그런 거 하라고 네. 했었던 거죠. 네, 네. 네, 러닝을 네. 고른 이유는 그때 다른 운동을 하려면은 다 네. 뭔가 그 운동을 하려고 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도구 같은 거를. 예. 근데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때 바빴으니까 바쁜데 그냥 옷만 갈아입고 문만 열고 나가면은 바로 네.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러닝이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게 러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사실 저도 군대에서도 뛰긴 뛰었는데 네. 그때는 취미는 아니었고 네, 작년 1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작년 5월에 본격적으로 러닝을 시작했는데 이유가 비슷해요. 그냥 건강. 예, 전역하고 나서 네. 바로 공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취를 동시에 시작했는데 친구들과 열심히 마시고 네. 먹고 그냥 앉아서 유튜브나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네. 의사분이 말을 안 해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운동해야 된다. 음. 그런데 운동을 뭘 할까? 당연히 러닝이 먼저 떠올랐고 접근성이 좋아서 러닝이 떠올랐고 그렇게 달리샤에 들어가면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셋 다 약간 건강 뭐 이런 네. 이슈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아예 러닝의 런자도 모르는 초보들은 아무래도 러닝을 시작하고 바뀐 게 있어야 약간 호감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면 이렇게 네.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러닝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예요?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이게 확실히 좋아졌다라던가. 바뀐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게 아마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하루 습관이요? 네 생활 패턴인데 아무래도 하루에 러닝을 한 번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일어나서 바로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고 나도 하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하루 커리큘럼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매일매일 일정을 짤 때 러닝이 필수 고려 대상이 됐다는 거죠. 네. 뭐 음. 친구랑 약속이 있으면 약속 네. 전에 무조건 뭐 뛰고 아. 뛰고 시작하고. 네. 네, 또 운동을 술 마시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스케줄 짤 때 이것저것 고려할 게 하나 더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술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 난 아침에 뛰고 학교 간 다음에 저녁에 술 마셔야겠다가 되니까 네. 아침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네네.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은 부지런해졌어요. 예전보다.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뭐 자세 교정이라던가 그런 쪽에도 좀 효과가 있나요? 유도 신문을 좀 하시네.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뭐 네. 식습관이라던가 뭐 또 선생님께서도 바뀐 요소들이 있을까요? 바뀐 요소들 너무 많은가 보네요. 좀 오래기 때문에 한 4, 5년을 했으니까. 네. 진짜 이제는 오래 하셨네요. 바뀐 지도 4, 5년이 된 거라서 근데 내가 뭐가 바뀌었더라 할 수도 있겠네요. 자세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아, 않고. 네. 그리고 식습관은 달리기 하면 좋은 게 아무거나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맞아요. 예. 왜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굶어도 되나요? 네. 왜 굶어요? 운동을 하면 되죠. 보통 살 뺀다고 하면 이제 식단 관리하면 네. 굶어서 빼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럼 건강에 좋지 않죠. 네. 건강 관심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빠르게 빼면은 부작용도 그만큼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전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계속 먹는데 살이 네. 찌지는 않아요. 그런 체질인 거 아니고. 물론 있긴 있겠지만 러닝도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굉장히 큰 맞아요. 장점인데요. 네, 정말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러닝이 제가 헬스도 하긴 하거든요. 네. 헬스보다 한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칼로리 소모가. 아, 그래요? 시간당 효율로 봤을 때. 점점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아 씨가 언급해 주셨는데 자세 교정에 뭐 관심이 있다 했잖아요. 네. 저는 러닝을 하면서 특히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자세 교정에 대해서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네. 몸에 불균형이 되게 많거든요. 네. 좌우나 뭐 앞뒤로 불균형이 많은데 일단 그 불균형이 있으면 네. 러닝을 할 때 약간씩 데미지가 쌓여요. 불균형에 의한 데미지. 예를 들어서 내 무게중심이 왼쪽에 치우쳐 있다. 네. 뛸 때마다 왼쪽 발바닥이 더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작년 거군요. 6월에 처음으로 10kg를 완주해 봤는데 네. 그때 왼쪽 발바닥만 엄청 아팠어요. 자세가 안 좋아서요? 네, 뭔가 불균형이 불균형해서? 있었겠죠. 저는 몰랐지만 네. 그렇게 깨닫는 거죠. 내가 좌우가 뭔가 안 맞구나. 뭔진 몰라요. 그럼 찾아야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뛰고 나서 또 아프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불균형인지를 말하면 놀랄걸요.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매일매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네,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만 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재밌습니다. 러닝에서 멀어지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러닝 시작하면서 바뀐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러닝을 진짜 아예 모르는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러닝은 그럼 진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리는 운동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최신의 연구에 따르면은 네. 그냥 사람이 달리면은 그냥 자기 몸에 제일 맞는 자세로 수렴을 하게 된대요. 아. 그래서 그냥 네. 달리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고. 아, 그래서 다만 이제 할 때 네. 되도록 천천히. 천천히요? 보통, 예, 천천히. 저희가 저기 운동할 때 훈련할 때 쓰는 용어 중에 저강도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강도 네네. 런. 저강도 런이 있고 고강도 런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추천되는 훈련법은 훈련량의 80%를 저강도 런으로 해라.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훈련의 대원칙이거든요. 네. 좀 더 수아 씨가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설명한다면 네네. 조깅을 말 네. 그대로 천천히 뛰어라 천천히 라고도 뛰어라.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 사람들이 저도 그러긴 한데 보통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나 지금 조깅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 속도를 보면은 조깅 속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빨리 조깅 치고는 빨리 뛰고 있는 건데 나 지금 조깅하고 있어 안 힘들어 하면서 숨을 헥헥대고 있는 그런 네.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 천천히 뛰는 게 오히려 러닝 효과를 보는데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한 80%는 천천히, 20%는 고강도로 네. 빨리. 저도 네.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케냐가 마라톤 되게 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케냐 선수들은 엄청 빨리 뛴단 말이에요. 네. 2시간 동안 한 20km/h 한 그 정도 속도로 뛰어요. 엄청 빨라요. 아무튼 그런 속도로 2시간 동안 뛰는 건데 네. 그럼 평소 훈련량이 계속 빠르게만 뛸 것 같지만 그 훈련량의 80% 정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뛰는 훈련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반인인 우리들은 그 80%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천천히 뛰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천천히 그냥 자기가 되는 만큼 그리고 네. 시작을 우선을 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훈련량을 늘려가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세는 자기 몸에 맞는 자세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달리는 거리를 늘려가라. 아하. 처음 그러면 시작을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막 훈련 스케줄 같은 거를 다 짜주시나요? 몇 시간 동안 그냥 걸어 이렇게. 관심이 짜드릴게요. 있으신 분들 정말요? 네,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미끼를 잘 물었는데. 아이고. 좀 그냥 이제 가면 진짜 네. 무작정 이제 어디서 공원 같은 데 모여서 달리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달리는 건지 아니면 네. 막 엄청 세세하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걸으시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뛰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주시는 건지. 아무래도 그런 거좀 달리샤가 한 네. 200 중반 되나요? 회원수가? 지금 300명, 300명이 300 명이요? 넘었어요. 한 370명 있어요. 이렇게 많은 수의 회원분을 회원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네. 개개인 맞춤형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 등급을 러닝 난이도를 나눠서 매번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초급, 중급, 상급으로 진행하다가 지난 학기부터였나 루키즈라고 해서 이제 루키즈? 초심자 아. 레벨도 만들어서 더 세분화된 거죠. 3개에서 4개 레벨로 된 거니까. 그럼 루키즈 그 단계로 들어오셔서 좀 더 우리 열심히 해봐요 하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와 함께 루키즈 러닝을 하시면 금세 러닝에 취미를 재미를 붙이시고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방금 그래서 루키즈 초급, 중급, 고급, 상급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그리고 인터벌 훈련도 인터벌 훈련이 뭐예요? 인터벌 훈련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20%는 고강도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강도의 일종이죠. 네, 고강도 훈련의 일종인데 그 질주 그러니까 자기가 레이스 같은 데서 뛸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뛰는 거하고 네네. 아주 천천히 조깅을 하는 거하고 그걸 회복주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질주하고 회복주를 번갈아 가면서 훈련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다 하시면 오시면은 그것도 제가 지도를 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또 네. 이상엽 선생님께서 작년 1학기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원래는 빨리 일요일마다 달리샤를 했는데. 운영하셨는데 네. 네. 이번에는 수요일 저녁 원래 정기 러닝 시간이었던 그 시간에도 인터벌을 네. 같이 운영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음, 인터벌 훈련 또 나름 재밌어요. 언제 그렇게 빠르게 달려보겠어요. 그럼 그렇죠. 또 러닝을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더 이해가 되게 비유를 해본다면 네. 그 포모도로 공부법 아시나요? 네, 뭐요? 40분 포모도로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네. 40분 동안 엄청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10분 동안 엄청 최대한 열심히 쉬는 거예요. 그럼 다음 40분 또 뭐 하죠? 엄청 열심히 해야죠. 힘들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다처럼 공부를 하고 또 남은 10분은 최대한 열심히 누구한테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놀겠다. 재밌게 쉬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인터벌도 보통 400m, 200m로 달리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400m 빠른 속도로 이제 숨이 차오르고 와 내가 왜 뛰고 있지 싶을 정도로 달린 다음에 남은 200m는 좀 낮은 강도로 뛰는 거죠. 다만 포모도로와의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때 완전히 쉬는 건 아니고 불완전 휴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 힘든데 그래도 그 400m 빠르게 뛰는 것보단 낫다 체념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천천히 뛰다가 걷다가 반복하고 어. 다시 400m 빠르게 쏟아붓고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러닝머신 타잖아요. 네. 러닝머신 아. 타면 뭐 3분 막 미친 듯이 뛰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5분 걸으세요. 뭐 이런 좀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느낌. 네, 네, 그런 비슷한 훈련이라고 느낌이에요. 보면 돼요. 어. 메이저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인터벌 훈련이. 그러면 이제 달리샤 회원분들은 다들 마라톤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보통 러닝의 목표 자체가 마라톤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입문은 건강의 이유로 아니면 뭐 스트레스 관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러닝을 시작하다가 또 뛰다 보면은 내가 네. 어느 정도까지 잘 달릴 수 있나가 궁금해지는 때가 있거든요. 네네. 초반에는 러닝의 효과를 즐기다가 내가 살이 빠지네, 체력이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좋아졌다를 느끼다가 나중엔 기록에도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뭐 마라톤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규빈님이나 선생님께서는 마라톤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많아요. 네. 많으세요? 많으시죠. 네, 많죠. 얘기 좀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저. 마라톤에 대해서 저 아는 게 잘 없어서. 어떤 경험을 말씀드려야지. 그냥 가장 최근에 메이저한 마라톤이 동아 마라톤, 서울 하프 마라톤 등등 네. 여러 가지가 열렸던 걸로 아는데 어떤 마라톤들을 나가셨나요? 최근에는? 최근 4월 말에 그 서울 하프 마라톤이라고 네.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 출발하는 대회였는데 네네. 제가 그게 10K랑 이제 하프 두 종목이 있었는데 저는 10K로 나갔어요. 10K는 아. 뭐고 하프는 뭐죠? 10km요. 보통 네. 그렇게 자주 부르더라고요. 하프는 21km. 아. 네. 네, 마라톤도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시험 치러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네네. 행사 참여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약간 아이유 콘서트한 느낌. 어떤 콘서트요? 아이유 콘서트. 아이유 아이유 콘서트요? 콘서트. 그 행사장 가는 길도 되게 설레고. 네. 뭐 아이유 없는 아이유 콘서트라고 보면 되죠. 가면은 또 혼자 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와중에도 같은 러닝 동아리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뛰고. 그럼 달리샤도 단체로 막 마라톤 네. 지원하고 그런가요? 매년 11월 말에 송기정 마라톤이라고 네. 단체로 나갑니다. 오. 네. 송기정 마라톤도 그랬고 JTBC 마라톤도 단체로 참가했었나요 그때? 네, 참가하다 보니까 이제 네. 단체로 만들어져가지고 보통 네. 주요 마라톤이 열릴 때마다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어요. 달리샤에서. 마라톤 대회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네요. 많죠. 네. 메이저한 마라톤이 그렇고 다른 마라톤 대회까지 합치면 엄청 많습니다. 잘 찾으면 매주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지방까지 내려가서. 선생님은 어떤 마라톤 대회 나가보셨나요? 처음 나간 대회는 미국에서였던 것 같고 아. 미국에서 저기 네. 제가 취직해서 독일로 갔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박사 끝나고 나가기 직전에 5K 대회를 한번 나갔었고 그런 다음에 독일에서는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사회인 스포츠 클럽이 되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인 스포츠 클럽 중에 육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클럽에 가입을 해서 네. 거기서는 같이 훈련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고 그래서 총 한 10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아마 대충 세보면은. 네. 오. 그리고 그중에서 풀마라톤은 3번이고
그럼 마라톤도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네. 메이저한 대회에 그중에서는, 나간 네. 경험은 없나요? 네, 그런 저기 6대 마라톤은 나간 거 없고 네. 저기 유럽에 있는 동안에 프랑크푸르트 마라톤하고 스페인의 세비야 마라톤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경모 씨도 제가 알기로 네. 마라톤 나간다고 뭐 준비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작년 11월에 송기정 마라톤 하프 코스를 나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 하프 마라톤을 나가려 했는데 네. 중요한 시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못 나가셨군요. 친구한테 양도했습니다. 아하. 아. 아깝네요. 네, 덕분에 뭐 시험 뭐 5개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인생 난이도가 낮아져서 좋긴 좋더라고요. 마라톤까지 준비할 뻔했는데. 네, 5개면 이제 마라톤 못 나갈 만했네요. 제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뻔했지만 네. 이제 다른 시험 일정께서 막아주셨죠. 네. 그러면 마라톤 나가서 뭐 기록 같은 것도 다 기록증도 본인이 주고 네. 또 완주 메달도 주거든요. 정말 행사예요. 메달도 줘요? 네. 저는- 행사예요. 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죠. 전 순위권만 주는 줄 알았어요. 순위권 분들은 더 한 걸 순위권 트로피. 드리죠. 어떤 거요? 트로피를 주죠. 트로피를 줘요. 트로피하고 상금이요, 상금.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내가 혼자 완주했다는 뭐 뿌듯함도 있겠지만 다른 네. 사람들은 얼마나 뛰었는지 보면은 또 자극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마라톤에서 보통 일반인의 한계라고 불리는 기록이 풀 네. 코스를 3시간 이내로 완주하는 게 일반인의 한계다라고 불리거든요. 네네. 서브 3라고 부르는데 이상엽 선생님께서 그 기록을 갖고 계신 걸로 갖고 알고 계세요? 있거든요. 저 일반인의 한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좀 다른 스포츠에 비유하자면은 그냥 고수, 그냥 뭐 유단자 정도. 이제- 그때부터 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서브3를 달성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지한 마라토너. 마라토너로서의 네. 네. 경륜이 이 정도는 그때부터 돼야 시작해요. 나 마라톤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좀 더 이해가 쉽게 헬스로 비교하면 3대 500보다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 헬스도 안 해서 3대 아. 500이 정확히 어떤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도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겐 분들은 도움이 이해를 됐겠네요. 하시겠죠? 네. 3대 500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마라톤 3시간 이내 완주. 서브 3라고 부르고 스펠링이 SUB 다시 3 그렇게 쓰거든요. 똑같네. 동아리 이름이랑 겹치는 게 네. 영광이네요. 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SUB3. SUB3 네. 다음 학기에 한번 해보시는 걸로. 다음 학기는 좀 힘들고 어렵나요? 네, 4, 5년 이내로 한번 미뤄볼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러닝 관련 뭐 기록 자랑 같은 거 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서브 3는 아니고 한 3시간 20분 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나갈 때마다 네네. 네. 이제 전 대회의 나를 이기자. 아, 지난번보단 나은 내가 되자. 음. 네. 오, 그러니까 다른 멋있네요. 사람이 그 경쟁자가 아니라 네. 경쟁자는 항상 전 나. 대회다. 멋있네요. 그럼 매번 그 싸움에서 이기셨나요? 이번에 졌어요. 강력한 상대를 만났네요. 네. 질 때도 있군요. 강력한 햇빛을 받으면서 뛰다 보니까 햇빛, 아. 퍼졌어요. 날씨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프로 선수들도 날씨를 탓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라톤이. 어, 더운 날 한번 뛰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럼 마라톤 하는 날에 하기로 한 날에 막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그럼 마라톤 취소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취소 안 해요? 웬만하면 네. 해요. 왜냐하면 그럼 비 맞으면서 뛰나요? 네. 준비할 게 엄청 많잖아요. 도로 네. 통제해야 되고 의료진 대기시키고 뭐 다 설치하고 어머. 그거를 보통 진행하더라고요. 규빈님도 그래서 저번 JTBC 마라톤 때 비 왔잖아요. 비왔죠. 네. 근데 비 맞고 뛰시지 않았나요? 근데 진짜 뛰고 나서 제가 몸이 엄청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네. 비가 오니까 뭐 발 상태도 네. 그렇고. 미끄럽기도 하고 또 몸이 젖으니까 네네. 이게 옷이 좀 흡수할 거 아니에요, 비를. 그렇죠. 몸도 무거워지고 중량 러닝을 한 거죠.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그렇게 뛰는 것도 뭐 하나의 경험이니까. 네. 그렇죠. 언제 한번 비 맞으면서 뛰어보겠어요. 그렇죠. 네. 추억으로 가져가시면 돼. 네. 네,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행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 맞으면서 뛰는 것도. 행위 예술이요. 네, 퍼포먼스죠. 어. 수아 씨가 또 러닝에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잘 포장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점점 흥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기고 있군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바로 작년에 어제 있었죠. 한 5월 번씩 10일에.
어제요? 서울대학교 종합 마라톤 대회가 음.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제였고 작년에도 막 5월 초 한 19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네요. 학교에서 진행하나요? 예, 학교 운동장에서? 학교를 네. 크게 2바퀴 도는 거예요. 대운동장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처음에 기숙사 상부를 올라갔다가 아랫공대 윗공대 사이로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네. 문화관에서 돌아서 다시 아랫공대 윗공대로 올라갔다가 기숙사 상부를 지나서 대운동장을 내려와서 끝나는 어머. 네. 갑자기 하면은 러닝가. 한 7.2km 정도 되는 7.2 코스. 네. 7.2kg 하루에 7.2kg요. 저 하루에 아,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는데 7km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뛸만한 그래요? 거리예요. 뛰다 보면은 7km 금방 네. 뛰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작년 올해 다 교수부 1위는 했고 아까 네. 시상을 네. 할 때 저희가 학생, 직원, 교원 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전체 2위 했고 오. 아니다 전체 3위 했고 올해는 전체 4위. 그래서 그것도 이기면 상금 있습니다. 얼마인지. 얼마나 주나요? 올해는 15만 원. 1위가 아, 15만 원. 15만 원.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긴 한데 네. 그 현금성 그걸 받는 건 여기가 처음에. 유일해가지고 아. 어떤 유럽 같은 데서는 무슨 과일 바구니 이런 거 막 과일을 주나요? 과일 아. 바구니 같은 걸 주거나 우승자에게요? 네. 네. 그게 좀 유럽의 전통이에요. 저희가 이제 근대 스포츠로서의 달리기 대회의 원형을 그리스에서 찾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에서도 그 올림픽 할 때 달리기 우승자한테 줬던 게 과일. 기름 한 병이었어요. 기름 한 병이요? 병이요? 기름 한 병. 왜 기름을 주는 거죠? 자동차처럼 잘 달려라 그런 건가요 그 혹시? 시대에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올리브유고. 네. 네. 아, 올리브유. 네, 그게 뭐 그거보다 무슨 뭐 금이나 이런 좀 더 가치 있는 걸 안 주는 게 네.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인간이 잘 해봤자 신보다는 못한 존재이기 못하다. 때문에 너 인간치곤 그런 잘했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다고 읽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스의 올리브유 정신. 받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저도요. 주빈님은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저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네. 들어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마라톤이라는 게 뭐 작게는 5km, 10km 레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하프 코스 21.1km를 뛰거든요. 네. 정확히는 0975km 그리고 42.19km까지 되게 긴 거리를 뛰는 거다 보니까 네. 그냥 패기만으로 뛰기는 또 힘들어요. 그렇죠. 뛰겠다 하고 뛰겠다 다짐한다고 뛰는 건 또 아니고 그렇죠. 훈련을 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노력도 네.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두 분께서는 마라톤 준비를 위한 본인만의 훈련 방법, 노하우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먹는 걸 엄청 네. 좋아해가지고 이제 평소에 많이 먹고 많이 뛰어요. 네. 근데 이제 마라톤 준비할 때는 좀 먹는 걸, 그러니까 체중을 좀 줄여야 되니까 아, 예. 먹는 걸 좀 많이 줄이고 운동은 그대로 계속 하고 네. 주말에 이제 LSD라고 이제 2-30km를 좀 뛰는 훈련을 해요. 네, LSD가 롱 슬로우 디스턴스. 롱 긴 거리를 천천히 천천히. 오랫동안 뛴다라는 아까 의미예요. 말씀하신 저강도 네, 그거라고 비슷한 보면 건가요? 되죠.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긴 거리를 천천히 뛴다 했잖아요. 네. 긴 거리가 수아 씨는 긴 거리가 어느 정도죠? 긴 거리. 이 정도면 롱에 들어갈 것 같다. 저희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 정문에서부터. 음대까지면 충분히 긴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문에서 음대. 네, 굉장히 긴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생각이 바뀌길 기원하면서 보통 LSD 훈련에 들어가려면 한 20km 정도는 뛰어야 LSD로 쳐주는 것 같아요. 20km요. 네, 20km. 네, 그러면 두 분 LSD를 주로 하시는 거죠, 마라톤 준비하면서? 네, 필수죠. 아, 필수예요. 필수예요. 또 지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강도 훈련이라는 거는 네. 그 최대 심박수를 알고 있으면은 최대 심박수.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네. 많을 거예요. 혹시 알고 있으면은 그거의 80% 이하를 유지하면서 뛰는 게 저강도 런의 대략적인 정의고, 그게 모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저강도여야 되냐면은 네. 같이 옆에서 뛰는 사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의미 있는 대화. 의미 있는 대화. 단발성의 문장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인생 고민이라든지 깊은 대화. 네, 아. 깊은 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쉬움, 난이도여야 돼요. 오. 네. 네, 선생님께서 저강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강도라고만 들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헬스에서 저강도 10kg이면 저강도인 건가? 5kg인가? 네. 이런 뭐하죠? 것처럼 네. 뭔가 기준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네.
킬로미터당 6분이면 저강도인가 7분이면 저강도인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신체 내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가지고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심박수. 최대 심박수. 최대 심박수의 80% 정도 80% 이하로 뛰면은 또 저강도고 아니면 내 호흡이 괜찮은지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랑 같이 뛰면 옆 사람과 대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심도 정도. 깊은 대화. 내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뛰면서 이런 대화가 가능할 정도면은 저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은 네. 뛰면서 애국가를 부를 수 있어요. 군인 정신. 군인분들은 군가를 부를 수 있는지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네. 음. 그렇군요. 또 저는 그걸 기준으로 해요. 결국 비슷하긴 한데 코로만 호흡해도 무리가 없나. 아무래도 힘들면 입으로 그렇죠. 많이 들이쉬는 게 네네. 좋잖아요. 당장 살고 싶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코로만 그냥 가볍게 코로만 호흡해도 그냥 아무 무리 없이 뛸만 수 한지. 있는가? 그것도 강도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신체 활동의 이해라는 교양을 하나 듣고 있거든요. 시나리. 네, 시나리. 네. 저는 분명히 이제 시작을 한강 가서 자전거 타고 뭐 레크리에이션하고 이런 재밌는 수업이다 이렇게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막 이런 거 뭐 최대 심박수를 네. 알아보기 위하여 뭐 저희 그 운동장에서 막 6바퀴 돌고 심박수 재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때 최대 심박수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6바퀴면 별로 안 뛰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바퀴가 400m 정도 되니까 400m입니다. 2km 좀 넘게 뛰셨네. 그러면서 뭐지 80%뭐 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80% 밑이냐? 저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9%인가 제 거의 최대를 다 썼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달리샤에 들어갈 수 있나요? 배우러 당연하죠. 배우러 온 배우. 거죠. 네. 그렇군요. 저는 러닝화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일단 달리샤 들어갔어요. 러닝화가 따로 있나요?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저도 러닝을 즐겨서 하니까 러닝하면서 막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네, 것들이. 네. 그래서 두 분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마라톤과 인생의 유사점. 저는 뛰면서 그 마라톤이 뭔가 인생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 소설로 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 것처럼 마라톤에도 그런 곡선이 있는 것 같고 두 분들도 비슷한 걸 느끼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어떠신가요? 저는 대회 나갔을 때 좀 많이 네. 그 인생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뭐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네. 마라톤 할 때 시작 전에 되게 설레요. 네. 중간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네, 전개 그런 위기까지 받고 네. 네. 그런 순간이 왔는데 완주를 했을 때 그 기쁨은 진짜 이루 말을 못하나요? 네. 그 맛에 맨날 하는 것 같아요. 그거죠. 뛰고 난 직후에는 엄청 힘들어서 다시는 못하겠다 했는데 또 다음 대회를 신청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네. 또 제가 아직 풀코스는 안 뛰어봤는데 풀코스의 경우 30km, 한 32km 구간부터가 최대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느낌을 드셨나요? 네. 규빈님도 동의하시나요? 한 32km부터가 진짜 네. 포기하고 싶어진다. 30km 넘어가 좀 힘들어요. 네. 그때부터. 그때 저는 저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네. 그거보다 안 힘들겠지. 약간 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살아왔던 순간 중에 뭐 기뻤던 순간이나 뭐 좀 좋았던 순간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뛰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이 있는 인생과 마라톤이 닮았다. 네, 32km가 절정인가 보네요. 네. 네. 사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제일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철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마라톤을 인생에 철학적으로. 비유하면 네. 저는 뭐 우선 닮은 점이 이런 네. 육상 대회하고 인생이 네. 뭐 뭘 하나 이렇게 원하던 걸 성취를 하면은 네.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네. 그 다음 네. 목표를 세우고 어. 다시 또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네. 그다음에 불교의 윤회 사상 떠올리면 되나요? 철학적이네요. 철학적인 스포츠였어요. 방금 마라톤은. 규빈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비슷하네요. 또 대회 끝나고 다시 또 신청하고 저번 대회 나를 이기겠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계속 돌게 되고. 그러면 방금 규빈님께서 마라톤을 뛰면서 뭔가 인생처럼 희로애락을 다 느낀다고 했는데 네.
러닝 중에 특히나 뭐 힘들었던 순간 아니면 뿌듯했던 순간 뭔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힘들었던 순간은 그 제가 서브 3 있을 아, 때 아, 네. 네네. 그 마지막 6km가 정말 마지막 6km. 그때 정말 네. 예, 그날 저기 날씨가 되게 더워서 스페인에서 뛰었거든요. 스페인이요? 아, 근데 온갖 처음 나라를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네. 네. 이게 한 3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끝날 때쯤에 가니까 날씨가 24도인가 뭐 그때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뛰면서 날씨가 바뀌겠네요, 확실히. 네. 어.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네네. 힘들어서 한 6km를 남기고 네. 그 지점부터 네, 네. 포기를 할까 이 생각이 정말 한 10,000번은 오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버티셨나요? 그 6km를? 이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네. 생물학적 네. 신호이지 네.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오, 멋있어요. 이렇게 객관화를 하면서 네. 이거는 그냥 신호일 뿐이다. 계속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래서 그게 그리고 되게 약간 자기에 대한 뭔가 성찰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뿌듯했던 거는 네. 이젠 제가 이 달리샤에서 인터벌 훈련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저희 효과 되게 좋아요. 인터벌 훈련. 오. 그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학 레이스 때 어제 있었던 그 5개 부문에서 네. 같이 이제 인터벌 훈련하는 학생분들하고 교원분들하고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네. 가 우승을 했어요. 아, 거기 우승자분들이 전부 다 다. 인터벌 같이 하셨던 네. 분들이라는 어머, 거죠. 어머. 네, 제자 양성에까지 힘써주시고 계시네요. 네. 확실히 교육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또 교수님의 면모가 네. 드러나네요. 그래서 그 무서운데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저강도 훈련을 근데 하면은 네. 정말 즐거워요. 아. 그러니까 아예 힘들지가 않아. 힘들 수가 없어요. 저강도 훈련은. 그리고 그때 기분도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오래 뛸 때 기분이 좋은 거에 대한 네.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네. 하기까지가 좀 걸리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걸 느끼려면은 그 저강도에서 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선 그렇게 돼가지고 한 10km 정도 저강도로 이제 쉬지 않고 심박수 80 이하를 유지하면서 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네. 되면 누구나가 그 뛰는 과정 중에서 정말 기분 좋은 걸 느끼게 돼요. 어. 그리고 이게 누구든지 느끼게 네. 되는 거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인 설명이 있는데 네.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인류라는 종이 있잖아요. 네. 네. 사람이라는 속, 생물학적 속, 사람 네. 속. 네.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장거리 달리기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Endurance Running 네. Hypothesis라는 게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사람 속이라는 게 다른 생물하고 다르게 영어로는 Ecological Niche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생태학적인 지위. 그 네. 사람이라는 속이 차지하고 있는 생태학적인 지위가 장거리 달리기로 사냥을 하는 생물이야. 어. 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이 신체가 뭐 치타나 아니면 가젤만큼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젤을 사냥할 수 있는 이유가 장거리 달리기는 우리가 웬만한 동물보다 더 잘해요. 잘해요. 어. 말보다도 말하고 비슷해요. 말도 근데 어. 인간이 개량한 말하고 야생말보다는 네. 사람이 더 빠를 거야. 그러니까 빠르다는 게 장거리 달리기를 더 잘해요. 오래. 네. 오래 아. 달리기를. 그래서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은 네네. 뭐 가젤에 다가가면은 가젤이 뛰어가지고 스프린트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람은 천천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 걔가 도망가는 걸 쫓아가지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가젤은 힘이 지쳐. 떨어져가지고서는 아. 더 이상 못 도망가는 순간이 오고 그때 이렇게 돌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어. 이게 사람 속의 네.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 이게 그런 가설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원래 이 우리 지금 인간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남아 있는 우리들은 다 마음속에 그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네. 다 있는 거예요. 어. 달리기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진화 DNA가 남아 있는 심리학적으로 거죠. DNA가요. DNA가 있는 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경험에 네.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달리기고 어. 그래서 그 진화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고기 드실 때 좀 탄 고기가 너무 맛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저 탄고기 좀 좋아해요. 약간 180도 네. 언저리에서 마이야르 반응 충분히 일어나고 마이 갈색빛 띠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약간 아. 탄고기를 더 그걸 네. 먹었을 때 더 뇌에서 즐겁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도태가 됐어요. 아. 왜냐면은 기생충이 있는 고기를 먹어도 예. 똑같이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불에 탄 고기를 안 익은 거. 네, 안 익은 예. 거.
그래서 기생충을 더 많이 먹고 도태가 돼서 어머.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약간 탄곡에 대한 선호가 있는 거야. 오, 신기해요. 그것처럼 네. 달리기도 네. 만약에 달리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자가 있었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속이 등장해가지고 지나는 과정에서 도태가 돼요. 됐어. 아, 어머. 수아 씨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강도 달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 제 DNA에 네. 잠재되어 그런 있나요? 몸이라는 거죠. 음. 네. 달리샤 가면 저도 제 원초적 즐거움을 그거- 느낄 수 있나요? 끌어내드리죠. 그 탄고기를 먹는 거가 네. 탄거기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그러면 달리기도 좋아하시겠네요. 네, 제 DNA 뭐 잠재됐다 하셨으니까. 네. 그럼 달리샤 세 분은 혹시 러닝 말고도 다른 관심 있는 스포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세 분이요. 이제 저도 게스트인가요? 그렇죠. 아니 경모 씨도 달리샤 회원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 네, 맞죠. 달리샤 분 중에 하나죠. 경모 씨까지 포함해서 네. 네. 관심 있는 스포츠가 있으실까요? 뭐 다른?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뭐 아, 어느 것이든 다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보는 것도 좋고 본인이 직접 네. 하고 계신 것도 괜찮고. 네. 저는 사실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보는 걸요. 뭐 보는 걸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네. 제가 축구 실력이 없어가지고 축구도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축구 팀 스포츠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애들이. 아, 친구들이. 도태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런닝은 혼자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네. 축구도 뭐 혼자 연습할 수 있긴 한데 네. 축구를 혼자 연습하려니까 조금 아, 민망하더라고요. 뭐 벽에다 찰 수도 없고 아 스쿼시처럼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아마 그 경배 씨가 오라 아, 하지 뭐라실 것 같은데. 그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에 써져 있잖아요. 아, 벽면에 뭔가 종이 아, 맞네. 그래요? 글씨로 뭐 써져 있, 종이에 프린트해서 묻혀 있거든요. 공차지 마세요. 벽에다 공차지 마세요. 어머, 어머. 스쿼시 하지 말라고 어머. 근데 음복 써져 있는. 음복 패여 있던데 보니까 아 진짜요? 하도 그래서 쳐서 붙었구나. 그런가 보다. 아, 사후 조치였네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오래 뛰는 건 똑같은 거니까 네. 달리기로 만족하시는 걸. 예, 축구에서 뭐 달리기도 하니까 네. 그냥 달리기만 집중하시는 것도. 아 근데 요즘에 네. 좀 클라이밍 입문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클라이밍이요? 클라이밍. 네. 예. 올라가는 거. 클라이밍도 약간 정복하는 느낌이잖아요. 아, 아. 맞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네. 내가 이걸 완료했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라톤은 그 피니시 지점을 지나면 이제 레이스 완료한 거고 클라이밍은 맨 위에를 짚으면 막 끝내는 거니까 비슷한 비슷하네요. 성취감을 느끼겠네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내일 해보려고요. 아 내일 내일 처음 당장이요? 도전하시는 거죠? 내일 첫 도전이에요. 아 막 설레요. 지금. 그렇군요. 제가 등 근육이 좀 부족해서 뭐 네. 팔 근육도 좀 없다 보니까 클라이밍 어렵더라고요. 근데 규빈님은 잘 하실 것 같은데 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산소에만 특화돼 있어가지고 내일 가서 떨려요. 시험해 보시는 걸로. 네, 한 번 네. 하고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저도 작년 가을인가 한 번 하고 아직 안 갔어요. 클라이밍을요? 잃을 건 체험해봤는데. 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다른 관심 있는 스포츠 있으실까요? 저는 뭐 우선 방금 그 스펙테이터 스포츠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네. 저는 음. 육상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해서 아 오. 예. 그래서 그거 그냥 뭐 시간 맞으면 잘 챙겨 보는 것 같고 네네. 다른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네. 야구 그냥 보러 자주 야구요? 독일에서는 축구 음. 보러 갔었고 오. 요즘 다른 거 하는 거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요? 아 스케이트보드. 제가 미국에서 저기 학교 다닐 때 네. 출퇴근 스케이트보드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낭만있다. 그 스케이트- 캠퍼스가 네.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스탠퍼드에서 다녔거든요. 네, 네. 평지에 있는데 그 워낙 커가지고 걸어가려면 기숙사에서 수업 듣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스케이트보드를 20분. 타는데 네. 자전거를 타면은 가가지고 잠궈놔야 되거든요. 미국. 네. 아. 캠퍼스에서도 그렇게 자전거 도둑이 많아요. 아. 반장만 빼가고 막 그래요. 거기도 그런가요? 우리나라처럼? 한국도 그런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네. 자전거 도둑이란 스케이트보드. 소설도 있죠. 아, 네. 스케이트보드. 오죽하면. 제가 제가 선생님이랑 규빈님이랑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서로 돼 있는데 네네. 요즘 교수님 스토리에 스테이크가 아니죠. 스테이크보드요? 방금 탄고기 이야기 하느라고. 80%. 아 그래서 요즘 교수님 스토리에 네. 그 스케이트 타는 스토리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 관정관 앞에서 그, 관정 앞에서요? 그 롯데리아 있는 그 네. 층 있잖아요. 거기서 네네, 타는 그 위쪽이요. 영상도 있었고 그럼 스케이트랑 비슷한 서핑은 안 하시나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론상 스케이트보드하고 서핑하고 스노우보드하고 다 움직임 똑같대요. 아. 하나를 할 줄 알면 나머지도 오.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아시네요? 소아 씨 운동 싫어하는 척 하시더니 저는 제 친구 중에 네. 서핑에 약간 정말 광적으로 미쳐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그분도 미침이 4회차로 불러야겠네요. 추가 편성해야 되나? 추가 편성해야겠네요. 근데 서핑이랑 비슷하다고 뭐 그 친구가 아. 스케이트보드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를 자꾸 끌어들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영도 잘 못하는데 네. 서핑은 더더욱이나 못하겠어서 서핑보다는 러닝이 좀 더 그쵸, 예. 좋을 것 서핑보다 같아요. 러닝. 차라리 달리샤가 훨씬 낫네요. 네. 이렇게 저를 자꾸 영입하려고 그렇군요.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두 분은 추후에 잡아놓은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기록적인 것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어디를 참가해 보겠다 이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운동 관련된 목표가 아니어도 내 네, 인생에 관한 어떤 목표가 네.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우선 기록으로는 제가 네.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네. 그 시절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아. 시점이 오기 전에 네. 풀마라톤 2시간 45분을 2시간 45분. 네, 그래서 한 내년 2월쯤에 오사카 마라톤 이제 등록해가지고 네.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2시간 55분에서 한 50분에서 55분 네. 이렇게 달려보는 게 우선 올해의 목표 같은 거고 아. 네. 다른 뭐 다른 거리도 다 기록해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일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10K도 한 36분대 보고 싶고 5K도 한 16분대 보고 싶고 5km 16분. 네. 너무 지금 한 17분 50초 때는 지금도 가능한데 네. 16분 때까지도 한번 아무튼 뭐 아. 우선 기록을 네. 그래서 다 줄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말고는 그 한국의 그 네. 육상 네. 그 달리기 종목 단거리든 네. 단거리는 그래도 아니야 단거리도 없는 걸 아직 고민 중이시네요. 장거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네. 한국에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지금 선수가 한국인 선수가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선수급 대회에서 네. 출전해가지고 한국인 선수가 경쟁한 지 꽤 됐어요. 네. 되게 그래서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학교에서 네. 달리샤에서 네. 인터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훈련 지식 같은 거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네. 그게 좀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네. 달리샤에서 이런 걸 배웠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 동아리에서 이걸 또 전파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자식이 이제 이런 걸 또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네.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한국인 올림피안이나 대표. 아니면 뭐 세계 육상 선수권 이런 데서 출전하는 그런 사람을 그러면 키워내는데. 정리하자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내겠다. 그렇게 되게 생각하면 될까요? 지나신 나의 가르침이 전수되어서 그걸 쟁취한 선수만이 네. 올라오는 거죠. 전수보다는 파급 파급 미미한 효과. 뭐 네. 되게 뜻깊은 있었으면 목표네요. 좋겠다. 규빈님은 저희가 일단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10K가 아직 40분 10 몇 초인데 네. 빠르시네요, 엄청. 4월 대회 때 40분을 좀 깨고 싶었는데 네. 못 깼어요. 그래서 네. 되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자리수 바뀌면 또 기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20대가 30대 될 때처럼 40분대가 30분대로 바뀌면 기분이 확 좋아지나요? 네. 나는 이제 30분대 러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39분 59초인 거는 숨겨도 되니까 네. 이제 30분대다. 그럼 기록 단축을 또 목표로 하시나요? 동일하게 이제 하프가 또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하프도 1시간 29분 네. 대로 9분대로 앞자리를 바꿔보겠다. 네. 네. 풀코스는 이제 3시간 20분인데 네. 3시간 9분대로 또 이번. 3시간 하고 1분부터 9분대까지 기록을 싱글이라고 부르죠. 네, 싱글이 목표입니다. 일단. 싱글을 목표로 하시고 있고 다시 어떤 거요? 3시간 1분부터 3시간 네. 9분까지를 싱글이라고 싱글. 불러요. 어. 한 자릿수다 그런 네. 의미로. 이번 싱글을 노리시는 거죠, 그러면. 네, 이번 11월에 네. 11월에. 다들 JTBC 마라톤에서 네. 노리시나요?
네, 다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때는 비가 안 오기를 빌어야겠네요. 그리고 날씨가 네. 선선하고 좋기를. 또 네. 저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씨 요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이래는 네. 비 오면 이제 경모님 아, 탓하면 되나요? 하필 오늘 촬영 날에 비가 오긴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요. 수아 씨 때문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전 날씨 요정이에요. 제가 요정인데 이건 좀 더 나중에 싸워보고. 네. 지금까지 두 분 목표를 포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수아 씨도 아시겠지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네. 수아 씨도 달리샤에 합류하면서 우리들이 더 멀리 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요. 네. 그런가? 네, 저희 아닐 달리샤 회원 두 분 모셔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미치미는 이렇게 3회차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저희 인사 같이 하면서 끝내볼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